최근 지나가던 한국 남자에게 가짜 총을 쥐어주며 벌어지는 일에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직 미공군에서 근무에 떠난 미국인이 의미를 딴 장난감 총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건네주자 거의 완벽한 자세로 사격 시범을 보이며 미국인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예비군의 병력 규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믿을 수 없는 대답을 했는데요. 이는 최근 특수부대를 전역한 예비군들의 서바이벌 프로와 연계돼 한국 특수부대에서는 사용을 꺼려했던 K위원회의 기관단총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미국 델타 포스 총기 리뷰 유튜브 허가의 위원회에 대해 직접 써보며 충격적인 평가를 내려 많은 사람들을 패닉에 빠뜨렸는데요. 이는 미군이 육상자위대와 훈련을 같이 하면서 느낀 일본 제식 소총과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예비군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전투모를 삐딱하게 쓰고 전투복이 살짝 타이트하며 언제나 피곤해 보이면서 또한 불만이 가득한 표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량해 보이기도 하지만 막상 사격 훈련을 받게 되면 피곤해 보여 초점이 없던 눈에 갑자기 생기가 돌고 몇몇 중에는 표적을 향해 살기를 내뿜으며 엄청난 사격 실력을 보이는데요. 그런 일이 한국의 어느 길란복판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는 채널에서 전직 미공군에서 10년 동안 복무한 미국인 게스트가 나와 한국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한국 남성에게 K2 장난감 총을 건네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외국인이 다짜고짜 부탁하니까 당황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다시 자연스럽게 탄알집을 결합한 후 서서서 자세를 취한 뒤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릎 사자세까지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의 자세를 본 미국인 게스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외국에서는 총을 주면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떻게 총을 파지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남성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후에 2명의 남성들에게 장난감 총을 주고 자세를 보여달라고 하자 다들 약 2년 동안 다뤘던 게이트 소총과 M16 소총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조준 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미국인 게스트는 실험 카메라를 종료한 뒤 소감을 남겼는데 한국 남성들이 총을 주면 자신감에 넘쳤다고 말했고 특히 앉아서 쏜 자세가 인상 깊었다고 전하며 총은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들 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구미국인 캐스트에게 한국 예비군 병력이 얼마나 되는 것 같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내 주변 친구들이 다 예비군이다. 그러니깐 항공감자 전부가 예비군이다라고 말하며 한국 남성들은 전보다 조준 사격을 할 수 있는 군병력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렇게 최근 한국 예비군이 집중 조명되면서 최근 특수부대를 전역한 예비역들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 특수부대에 보급되는 국산기관단총 K위원회의 의가 재조명 받고 있는데요. 특전사가 쓰던 M3 기관단총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K1 기관단총은 몇몇 특수부대 대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별로 선호되지 않은 모델 중의 하나입니다. 굵은 철수로 만들어진 인입식 개머리판은 연발 사격 시 지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갖고 있었으며 개발 초기에는 MP5가 전 세계적으로 대테러 부대에 큰 호응을 얻고 있어 특수작전 부대에는 외면받아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K1가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새롭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국회의원회의의 단점으로 비춰지는 고정관념들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선 K1에는 시대를 훨씬 앞서갔던 기관단총 중의 하나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기관단총은 9mm 권총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공식이 있었는데요. K1에 있는 개발 당시에 세계적인 기관단총 공식을 깨고 5.56mm 소총탄을 사용하는 패러다임을 보였습니다. 이는 너무 시대를 앞선 나머지 기관단총이 고정관념을 넘지 못하고 호평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K1회와 거의 동시대를 주름잡았고
대테러부대 제식 총기라고 할 수 있는 MP5의 단점이 뒤늦게 부각되면서 K1 헤이가 괜찮은 총이라고 평가받기 시작했는데요. 1970년대에 발생한 루프트한자 여객기 납치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활약해 명성이 조금씩 높아졌던 MP5는 영국 특수부대인 XS의 일간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 임명 및 보도 작전 때 쌓은 명성이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팔강으로 2층에 돌입하던 한 XS 대원의 MP5 초기 초단부터 격발이 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해 곧장 브라우닝 하이파워 권총을 꺼내들었으나 테러리스트가 인질되어 있는 곳으로 도망가버려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관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은 남지만 실전에서 초탄 격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MP5로서는 치명적인 오점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총탄의 문제도 제기되는데요. MP5의 9mm 권총탄으로는 멀어질수록 위력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사람에 대해 활을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후 2000년대로 들어설 때쯤 세계적으로 기관단총에도 5.5mm 소총탄을 쓰는 것이 대세가 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이미 그런 총을 보유하고 있어 20년이나 기관단총에서는 앞서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여겨졌던 개머리판도 나중 돼서는 단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며 일각에서는 오히려 특수작전부대에 더 유리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에 의해 인입식 개머리판은 우선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여겨졌습니다. 다른 개머리판은 견고하고 총을 더 잘 지지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꽤 덩치를 차지하며 반동 제어 등의 기능들이 고장을 잘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특수부대들이 습지나 진흙지형 등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이물질로 인해 고장이 자주 날 수 있지만 해연의 개머리판은 간단하게 뽑아서 닦아내면 되고 굳이 청소하지 않아도 고장날 일은 없다는 것이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굵은 철사 2개로 버티는 것이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의외로 견고하며 지지력도 좋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의원의 1호 사격 대회에 출전한 특공연대 대대 병력의 사격 성공률이 일반 사단의 M16의 사격 성공률을 능가한 경우도 있어 충분한 힘으로 견착할 경우 집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량된 소염기는 우상방으로 3개의 구멍이 있어 총구가 위로 들리는 것을 억제하며 야간 사격 시 조준이 편리하도록 개량되어 야간 작전이 많은 특수부대에게는 안성맞춤이 종이었습니다. 국회의원에 있는 전 미국 델타 포스 대의원에 의해 그 성능이 증명됐는데요. 전 델타 포스 대의원은 K1회를 한국이 최초로 국산 총을 실전 배치한 의미 있는 총이라고 말했지만 처음 시도인 만큼 옛날 설계가 단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 발사 속도를 750발에서 900발이라고 말하며 굉장히 우수한 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써보고 직관 능력 등을 평가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수용 캐리어 내에는 미국 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때문에 로보캅 영화에서 판알집을 개량한 K1회가 등장하는 등 그 인기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 내 민수용 총기로 인기를 누린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세네갈, 칠레 등 여러 국가들이 도입해 사용하고 있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일본에서 개발한 총기와 대비되는 평가를 받아 일본인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일본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육상자위대의 제식 소총은 바로 89식 소총입니다. 미국의 M16의 민수용이내야 18을 기반으로 개발된 이 총은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89식 소총은 외형에서부터 한국이 개발한 소총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조종관입니다. 89식 소총은 AI-18을 기반으로 설계되긴 했지만 재미있게도 조종관이에 의한 18과 반대로 총봉 오른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레이K 계열의 조종관 설계와 비슷한데요.
왜 일본이 NK 계열의 조종과 위치를 따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후보 간이 조종관이 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훈련에서 사격 통제할 때 안전 유무를 확인하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종관을 단발해서 안전까지 높이도 멀게 설계됐으며 변경할 때마다 오른손을 빼 바꿔야 하는 단점이 있어 실전에서 빠른 사격을 하기에는 불편하다는 것이 같이 훈련한 미군과 자위대원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육상 자위대원들이야지 기동사격하는 것을 보면 빠르게 사격해야 할 때 오른손이 버벅거리곤 하는데요. 몇 발 안 쏘는 기동사격이지만 보고 있으면 어딘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은 이라크 파병 부대에 한해서 왼쪽에 조종관을 추가했는데요. 그래도 일반 부대는 아직도 오른쪽에 조종관이 달린 89식 소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탄창입니다. M16은 탄창 삽입구가 약간 넓어지게 경사가공을 해두어서 탄창 결합 시에 적당히 밀어놓으면 제 위치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89식 소총은 M16을 참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타이트한 삽입구라서 항상 땅 반쪽 끼워야 하는데요. 평소 훈련에는 별 문제 안 되는 부분이지만 강한 긴장 상태의 시큐빅 훈련을 실시해본 이에 급급하게 탄창 교체하려다가 안 끼워져서 버벅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 문제점들 때문인지 자위대에서 가장 최적이라고 하는 육상 총대 소속 특수작전군에서 아예 M4의 의원과 HK-46을 들여와 운용하고 있는데요. 비용을 생각하면 외산 총기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89식 소총이 한창 비쌀 때는 한정에 하나로 약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89식 소총 한정이면 게이드 소총을 6정에서 10정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었으며 총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회사로 유명한 HK사의 이력도 2점을 살 수 있는데요. 비싼 탓에 7,000점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식제식 소총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상자위대는 사격에서 한국 예비군보다도 못한 실력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훈련에서 실수로 실탄을 사용했지만 아무런 사상자가 없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한데요. 한국 예비군에 엄청난 기량의 박수를 보내며 한국의 총도 계속 발전하여 세계 최고하면 K2 총이 떠오르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